미쳤어 올라. 뭐다 이상이 오면. 준도 했어? 네. 갑시다. 자, 요거 질문집 번 요거 하고 그 밑에 면접과 참관까지만 정리한 다음에 오케이? 앞에 문제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주제 4또 정리해 줄게. 오늘 왜? 이 친구 어디였어? 이 친구. 이런 저기구나. 오늘 왜 떨어져 앉았어? 야, 눈빛으로 얘기했어. 이제 시작하죠. 네. 자, 면접법 좀 동그라미고요. 앞에 봐.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 있죠? 아까 48점. 자, 줄쳐라. 가치 중립성 유지해 주시고 48쪽 맨 밑에 보면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질문지 작성 유의법 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잘 들어. 한 6, 7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오케이? 뭐 단독 문제로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만 하고 가자. 오케이? 근데 단독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아쉬워. 20문제가 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본은 하고 가자. 좋자. 같이 중립성 유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특정 응답 유도이지. 그걸 학습해. 다시 같이 중립성을 유지하는 얘기는 무슨 유도를 하면 안 된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설을 하시고 특정 응답 유도를 뭔지 알지? 이렇게 하면 올바른 질문지야 잘못된 질문지야.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의 전쟁 물자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 지원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유도하고 있죠. 이런 질문지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확성 추출하. 관계성 말고 두 번째 명확성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지는 명확해야 돼, 불명확해야 돼. 이유는 따라해봐. 응답자에 따라 달리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기자. 당신은 정기적으로 공부합니까? 이건 올바른 질문지야 잘못된 질문지야. 이유는 내가 어떤 학생한테 물었어. 너 정기적으로 공부하니? 예. 알고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해요. 걔는 그 친구는 5년에 한 번이 정기적이고 어떤 학생은 하루에 한 번이 정기적. 응답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또는 최근 이런 거. 최근에. 자, 봐봐. 친구야. 최근에 연애한 적 있어? 이해하면 안 되는데. 나고 생각하자. 최근에 연애한 적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장 최근에 언제요? 마지막 연애. 고1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얘가 했거든? 너 알고 보니까 고1 때야. 그 정도는 좀 최근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달 전이 최근일 수도 있고 내가 들었던 최고의 최근이 뭔지 알아요? 중1 때. 뒤에서 너한테 너 최근에 연애한 적이 있는 거 왜? 이런 거야 남학생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얼굴이 절대로 연애할 상이 아니에요. 야, 걔가 연애를 시작했다. 이거는 테러랑 다를 바 없는 거지. 야, 네가 연애를 했다는 거. 예, 저도 연애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애했냐고. 예, 언제? 중1 때요. 그 다음 아니 중1 때 누구랑 했니? 초등학교 4학년이랑 같은 근데 이거 그냥 해봤자 그냥 뭐 사귀자 이전에 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같은 학원 다니면서 했다는 거야. 그때 이 얘기 딱 하는 순간 다른 반, 그 반 다른 애들이 내 말은 최근에라는 단어는 응답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런 말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질문지는 뭐를 명시하자?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얘들아, 당신의 TV 시청 시간은 뭐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하루 동안인지 한 달 동안인지 일주일 동안인지 기간을 명시해줘야 돼. 하루 동안의 TV 시청 시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지 말고 기간이 필요하면 기간을 명시해주자. 끝. 자, 네 번째 줄쳐. 하나의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 금지. 이거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물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예섭이의 외모와
인섭이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올바른 질문이야, 잘못된 질문이야? 잘못된 질문이죠. 물론 응답은 할 수 있죠. 외모도 엑셀런트하고 성격도 엑셀런트 하니까 무조건 대답하면 편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따로 물어야 돼. 예를 들면 얘들아 가장 해보고 싶고 또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해보고 싶은 거와 좋아하는 걸 동시에 묻고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건 어때? 부모님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부모는 누구 다 있죠? 엄마 소득, 아빠 소득 다 있죠? 그러면 누구를 동시에 묻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봐봐. 외모 지수와 성격 지수의 합은 몇 점입니까? 요거 합계. 오케이? 외모와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외모 지수 적어놓고 성격 지수 적어놓은 다음에 합계를 물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거야, 하나만 묻는 거야? 그렇죠. 이건 올바른 질문이죠. 됐죠?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벤타성의 원칙은 거의 비슷한데 같이 적어. 포괄성의 원칙에다 적어봐. 빠진 것 없기. 포괄성의 원칙에 뭘 적으라고? 빠진 것 없기. 그 다음에 상호 벤타성의 원칙에다 적어라. 겹치지 않기. 모든 문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되고요. 문항과 문항이 겹치지 말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적어볼게요.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벤타성은 비스무리하니까 잘 봐. 자, 먼저 포괄성 볼게요. 무슨 성? 포괄성도 두 가지로 보자. 따라해봐. 시력상. 아, 그래. 시력상. 개념상. 무슨 말이냐면, 자 봐. 문항과 문항 사이를 잘 봐야 돼. 자, 1번. 당신의 하루 동안의 TV 시청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고 1번 1시간 미만. 그 다음에 2번 2시간부터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했어, 못했어? 못했지. 나는 TV를 딱 1시간 반 보면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러면 포괄성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질문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항과 문항 사이 처음과 끝 그걸 잘 봐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종교 할까요? 당신의 종교는 자 1번 기독교 할렐루야. 2번 뭐죠? 불교. 3번 기타 종교. 자, 이건 올바른 질문자야, 잘못된 질문자야? 잘못됐죠? 자, 볼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한 개는 체크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 기독교 손 들어가요. 내리고 불교. 내리고 기타 종교, 이슬람교 뭐 이런 거. 없죠? 봐봐. 지금 10명도 손을 안 들었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했죠. 뭐가 빠졌니? 무교. 그래. 그래서 잘 들어. 요 포괄성 볼 때, 봐봐. 포괄성 볼 때는 기타 있죠. 기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없음이 있죠. 무교 같은 거. 없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봐줘야 돼.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또 포괄성의 위배 됐지? 됐지? 오케이. 두 번째 기타는 없음 잘 봐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상호 베타성입니다. 무슨 성? 그러면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베타적이어야 돼. 상호 베타적.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도 체크할 수 있고 2번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돼. 하나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시력상 1번. 당신의 하루 동안의 TV 시청 시간은 1번 1시간 이하 이렇게 돼 있어. 자, 2번 1시간 이상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TV를 딱 1시간 보는 사람 하루 동안에 몇 번도 체크할 수 있고 1번도 2번도 1시간 겹치지? 그럼 이거 상호 베타스의 원칙이 어긋난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얘들아 개념 싸움이야. 개념 싸움. 당신은 저축의 목적은 이렇게 물어봤어. 저축 왜? 자기 저축 왜? 1번 뭐?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자, 목돈 마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주택 구입 이렇게 돼 있어. 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5번 돼서 기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이거 올바른 질문지야, 잘못된 질문지야?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그래서 상고 벤터스의 원칙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됐죠? 이거 두 개씩 꼭 챙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두 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응답 항목의 균형이다. 이것은 잘 봐. 해. 균형이 맞아야 돼. 봐봐. 남녀 이척도지 그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좋은 보통 나쁨 3척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매우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5척도 이거 균형이 맞지? 근데 이런 경우 매우 좋은 보통 나쁨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 좋은 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하면 안 된다고. 균형이 맞아야 돼.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부정 또는 이중 부정 문항의 금지를 뭐냐면 찾아보세요. 따라해봐. 말을 좀 족같이 쓰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예인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지. 이중 부정. 예인하원이 너무 좋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됐죠? 넘겨봐. 이거 한 문제로 꽉 풀고 가겠습니다. 새로 나온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66쪽 보세요. 66쪽에 56번 될까? 한 문제 이거 풀자. 56번 갑니다. 1 보세요. 특정 응답 유도 줄치고 갑. 자, 그 다음 1 볼까요?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특정 응답 유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모를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 중 학력이 높은 분 한 분만 묻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두 가지 동시에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학력은 이라는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건데 부모님 중 최종 학력이 높은 분 한 분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입니다. 2번 볼까요?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어 있고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